우주항공 분야에서의 인공지능 동향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먼저 좀 지난 수십 년간 우주산업의 글로벌 프론티어를 차지하고 있는 나사의 탐사 활동과 또 인공지능 기술의 적용 동향에 대해서 알려주실 폴륜 교수님을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폴륜 교수님은 99년부터 엘카미노 수학과에서 교수로 재직을 하고 계시고 또 하버드대 입학 사정관으로도 활동하신 바가 있습니다. 특히 2012년부터는 나사 JPL 쪽에서 태양계 홍보대사로 활동을 하시면서 나사의 화성 탐사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화성 표면에 인류의 착륙 지점을 좀 제안을 하시는 등 과학자로서도 우주 산업의 발전에 활발하게 기여를 하고 계십니다. 네, 이제 강연 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폴륜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폴륜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ICT 여러분 이제 이런 AR인지 많은 것이 확대돼서 사용 곳이 이제는 우주라는 분야가 인류의 이제 새로운 이제 갈 영역인 우주가 상당히 이런 분야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사용 가능한지 한번 결국 이제 K-팝 같은 경우는 BTS라는 그룹이 이제 리더시, 우주 탐사는 역시 나사가 트렌드 리더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사의 움직임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향후 우리가 우주에서는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보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나사 엠베서로서 제가 이제 나사를 대변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만 모든 게 다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시작하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도 보면서 얘기하겠네요. 제게 안 보여가지고 일단은 제가 하버드 다닐 때 이제 교수님께서 항상 가르쳤던 게 뭐냐면 모든 걸 얘기할 때는 많은 분들이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라.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지어가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학교에 있다 보니까 일단 단원으로 만들어봤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은하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나사가 과연 어떤 조직인지, 그 다음에 아폴로 달 탐사, 그 다음에 근지구 탐사, 그 다음에 아르테미스 탐사, 화성 탐사, 소행성 탐사,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어떻게 우주 경제권에 이어진지 이거를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류가 지금 참 저희 은하계가 상당히 많이 큰데 결국은 저희가 향후 몇십 년 동안 한 부분은 우주의 우리 은하계 상당히 조그만 구석에서 향후 몇십 년 동안 이루어질 것이 저희 인류의 지금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구에서 달로 가고 화성을 한 것이 향후 몇십 년 동안의 주된 인류의 우주 탐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하고 저희들의 인류학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저희들이 하는 일이 향후 만년 뒤, 10만 뒤, 몇백만 뒤 우리 인류에게는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기초를 마련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인류학적인 측면에서는 큰 의미가 있다고 바라고 있습니다. 자, 나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나사가 1958년도에 이제 창립되면서 많은 탐사를 하는데 여러분이 유튜브나 많은 걸 보시게 되면 상당히 많은 탐사가 이루어지고 있죠. 목성을 가든 토성을 가든 하는데 나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나사가 추구하는 바를 세 가지를 이해하시면 향후 어떤 나사를 탐사해도 여러분은 그 의미를 아시게 됩니다. 뭐냐면 첫 번째로는 나사는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우주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 이걸 위해서 수십조 원을 씁니다. 진짜 실적으로. 그 다음에 우리의 인류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인 생명체가 과연 우주밖에 있을까? 그래서 이제 화성에도 많이 보내게 되죠. 그 다음에 나사의 예산의 한 10%는 저희 지구입니다. 아무리 눈을 빌고 밖에 나가도 저희 지구처럼 저희에게 적절한 환경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도 지구를 방어하고 보호하고 지구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 나사의 탐사 목표입니다. 이걸 통해서 나사가 추구하는 바는 뭐냐면 항상 새로운 걸 시도하면서 이노베이션을 추구하는 것이죠. 결국은 새로운 사고라든지 새로운 과학 기술을 만들어내면서 국가 발전에 큰 기여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누굴 참여시키냐면 기업체를 참여시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스페이스X와 같은 게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사는 엄마 호랑이, 스페이스X는 아기 호랑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기 호랑이가 자라서 스스로 자생해서 갈 때까지 어머니가 계속 지원해준다. 현재 스페이스X가 실질적으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쪽으로 해서 우주 경제권을 지금 미국 정부에서 계속 키워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제 협력으로 보는데 이걸 어떻게 볼 수 있냐면 1945년 2차 세계 이후 미국 주도의 자본주의 체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그 체제에서 살고 있었고, 그 다음 2000년대 우리는 어떤 걸 봤나요? 바로 버추얼 스페이스에서 새로운 세계적 질서가 만들어졌죠. 미국 중심적 기업. 그래서 20년 동안 우리는 상상을 못하는 버추얼 스페이스의 경제 확대를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바로 작년에 대한민국에 사인한 아르테미스 코드가 바로 리얼 스페이스의 새로운 세계 질서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나사가 추구하는 바는 모든 국민에게 어떤 영감을 준다. 왜? 국가 발전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인적 자원이니까요. 모든 국민들이 과학적 사고를 한다면 국가 경제 발전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매년 30조 원의 정도를 예산을 좀 투자하면서 이런 분야를 통해서 다시 국가의 발전에 기여하는 그런 것이 나사의 전략이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사의 탐사는 전반적으로 한 5군데에서 이루어진대요. 심우주 탐사. 이 심우주 탐사는 역시 우주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요. 그래서 모든 제임스 웹이니 허블이니 그 다음에 이 10개 쓰여진 거는 현재 탐사고, 이 진하게 쓰인 거는 미래 탐사입니다. 여기서 스피어 X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지금 대한민국이 상당히 중요한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는 탐사인데, 제임스 웹은 심우주를 좁게 본다면 스피어 X는 크게 보는 겁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이 상당히 잘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당연히 지구 탐사. 그 다음에 별은 태양은 왜 보게 될까요? 우리가 이번에 태풍으로 상당히 많은 거 이뤘지만 만약에 기상 예보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엄청난 피해가 컸겠죠. 역시 우주 밖에서도 스페이스 웨더링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준비하는 것도 상당히 관련이 될 것 같아요. 결국 이제 빛이 오는데 한 8분 정도 걸리는데 태양이 고에너지를 쏘게 되면 인공위성을 다 망가뜨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든 자산이나 그런 것도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스페이스 웨더링, 우주에서 이제 일기예보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자산을 보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역시 대한민국도 천문연구원이라는 기관에서 상당히 이제 잘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행성 탐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구 탐사인데 최근에 나사가 한 게 뭐냐면 바로 이 퀀텀 사이언스하고 바이올로지를 위한 우주 탐사에서 이 오렌지 색깔 준 게 뭐냐면 바로 그런 과학 실험을 위한 것이 목표인 걸 해서 새로운 디비전을 최근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의 목적은 뭐냐면 바로 그걸 통해서 경제 성장을 이끈다는 거고, 나사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요즘 대한민국 국가에서 이제 우주청을 만들고 준비하는데 한번 제가 우주청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여기 전라남도 고흥이십니까? 여기가 전라남도 고흥입니다. 그래서 발사체가 있는 케네디 스페이스 보시게 됐고, 이쪽 분 같은 경우 스테니스나 마셜 같은 경우는 항공우주연구원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쪽이나 이쪽은 사천에 있는 카이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곳은 바로 지금 실리콘밸리 있는 곳은 전자기술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 생명과학연구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임스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JPL이나 가다드 같은 경우에는 한국천문연구원이나 항공우주연구원으로 보시면 되겠고,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이제 나사 헤드쿼터 같은 우주청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기관이 출연연이 벌써 대한민국 상당히 많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우주청이 효율적으로 잘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여러분이 힘을 합쳐서 우주 탐사가 상당히 그 어떤 코디네이션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주청의 역할이겠죠. 그렇게 해나가신다면 훌륭한 그 우주 분야에서 대한민국이 리드하는 국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아폴로 미션스. 결국 이제 여기 보이시죠, 여러분? 네일 암스트롱 보이십니까? 네일 암스트롱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 그 네일 암스트롱이 그 카메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친구는 버즈 얼드린입니다. 버즈 얼드린. 두 번째 우주인이고요. 결국 이제 대한민국 그 한반도에서 냉전이 시작됐고요. 그다음에 너머스프에 우리 민족의 전쟁이 있었죠. 그것이 이제 지구에서인데 그 힘의 대결은 우주로 넘어가겠죠. 초기에 구소련이 첫 번째 인공위성, 첫 번째 우주인, 첫 번째 달 궤도선, 달 창수 선언하면서 미국은 상당히 압력을 받게 되죠. 그러면서 바로 나사를 출범시키고 케네디 대통령이 계실 때 달 탐사, 인간 탐사를 선포하게 되죠. 그러니까 초기에는 이제 머큐리라든지 이런 제미나이라는 초기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다음에 아폴로 미션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아폴로 8 같은 경우는 지금 2024년 나사가 준비하는 아르테미스 2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을 태우고 가서 돌아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9와 10은 이제 그 시스템 책이었고 11에서 이제 결국은 착륙을 시킴으로써 미국이 이제 우주만에서 패권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되죠. 12, 13은 여러분 아폴로 13 보셨겠죠? 사람을 살려서 데려왔지만 12, 13, 14, 15, 16, 17은 이때는 이 당시 미국의 베트남 전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그 지속 가능하기 힘들었죠. 재정적으로도.
그래서 저는 지금 오늘날 2022년 대한민국을 아폴로 11호가 착륙한 1969년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중요했던 건 뭐냐면 네일 암스트롱 같은 경우는 왜 지속하지 못했나? 72년에 끝났습니다. 국민의 관심이 잃었고 비전이 좀 약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왜 가야 되는지. 왜냐하면 목적이 구소련보다 패권이 더 기술적으로 앞섰다는 건데, 그 대한민국도 우주 발전을 위해서는 제가 생각에는 이런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8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구소련과 소유주와 결합하면서 이제 근지구 탐사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바로 셔틀 프로그램이 시작되게 되는 거죠. 셔틀 프로그램 통해서 가장 큰 업적은 제가 생각에는 두 가지로 보는데, 바로 우리가 수많이 보는 아름다운 우주, 그 사진은 바로 스페이스 그 허블이 찍어준 사진이죠. 그래서 우리 우주관이 큰 도움을 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우주 정거장을 지는 것인데, 이제 축구장 크기 정도 되는데, 이곳은 뭐냐면 현대까지 250여 분이 다녀오셨고요. 그중 한 분이 이제 이소연 우주시고요. 3천여 개 이상의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천여 개 실험이 있어서 과학 실험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사 같은 경우에는 이 하나를 유지하기 위해서 벌써 한 4빌리언 단위씩 매년 쓰는 것 같아요. 왜 선진국가들은 수많은 돈을 썼을까요? 어떤 결과, 뭘 위해서죠? 그걸 한번 보게 되면 역시 이런 프락트 앤 갬블 같은 이런 타이드 같은 회사가 친환경 세척실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제약회사들이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약회사들이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은 왜 그러냐면 중력이 있게 되면 이런 구조들이 무너집니다. 많은 치료제 같은 경우는 스트럭처 베이스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중력을 꺼버리면 구조가 보이기 때문에 약의 선행이라든지 그런 걸 구조를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약회사들이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다음번에 여러모과 관련된 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리카 베이스, 광 케이블인데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4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역시 엄청난 데이터 양을 보내야 되는데, 여러분들 지브라인이라는 것을 들어봤다고 생각하십니다. 지브라인 같은 경우에 만약에 예컨대 일단은 지구에서 만들면 이렇게 됩니다. 중력 때문에. 우주에서 만들면 상당히 한바지에서 나오죠. 간단한 원리는 5가지로 만드는데, 가벼운 거는 깔아앉고 무거운 건 뜰 테니까 이렇게 되고 써서 90년대부터 미 정부에서도 상당히 중요성을 알고 여기다 많은 연구를 해왔고, 성능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로스가 200배가 더 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데이터 수송량에서 200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추구하는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모든 AI라든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엄청난 데이터 처리하는 것은 차세대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주에서 있고, 왜 미국이 퀀텀 사이언스를 우주 밖에 하냐? 지구에서는 제작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예, 그래서 여러분 같은 많은 경우에 다음 차원의 어떤 소재라든지 그런 거를 만들면 우주를 결국 나가게 될 것에서 저는 향후 10년, 20년, 30년 분명히 여러분께서는 나가게 될 것이다. 예컨대 올해 보령제약이 나가기로 했죠. 예, 보령제도 이제 벌써 대한민국 기업체들도 벌써 눈을 뜨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많이 관심 가져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분야는 역시 지구의 삶을 개선하고, 또 한 분야는 인류가 우주로 나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자, 예컨대 저희 많이 말씀드린 우주정거장이 저희 지상에서 한 450km 됐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 거리보다 좀 멀나요? 그 근처인데 이 물이 한 1,000만 원 됩니다. 1,000만 원 우주 밖에서는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달에서 사람들에게 식물을 공급을 해야 된다면 과연 얼마를 이런 식물을 차지해야 될까요? 결국 지금 중요한 것이 우주 농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결국 우리가 정말 나사의 아리스토텔레스 탐사라든지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아리스토텔레스 탐사의 목적은 뭐냐면, 프로그램은 달의 장기적 거주입니다. 예컨대 남극의 기지를 지었듯이 그걸 똑같이 하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현지 조달을 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파밍 같은 거 상당히 많이 필요하겠죠. 결국 AI가 해내겠죠. AI라든지 어떤 로봇이 해내겠죠. 많은 경우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토론하는 많은 것들이 결국은 핵심적으로 우주에서 뭐든지 하던 간에 필요로 하게 될 것이고, 아마 이것이 발전해서 우주에서의 도전은 상당히 이쪽 분야의 발전에 큰 기초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까지 실험하고 있었냐면요, 달에 보내기로 했기 때문에 우주에서 시멘트가 과연 우주 환경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제 기지를 짓기 위해서 이런 것까지 철두철미하게 실험을 했고, 과거 20년 동안 3,000번의 실험,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걸 거의 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그것이 왜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캐나다든지 유럽국들이 그렇게 수많은 돈을 쓰면서 우주에서 했는가를 저희는 여기를 여실히 볼 수 있겠죠. 자, 이거는 뭐냐면 우주 시대의 지금 어떤 온도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거 다 에어포트가 아니라 스페이스포트입니다. 스페이스포트, 미국에. 그래서 지금 우주 시대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상당히 빨리 오고 있다는 걸 여러분 볼 수 있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아르테미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할 때 탐사 같은 거 할 때 이런 거는 많은 혹시라도 여러분께서 큰 프로젝트를 하신다면 나사가 상당히 왜 그렇게 어필하냐면 국민적 감성에 상당히 그 어필링을 잘하는 것 같아요. 유럽인의 그 과학적인 사고에는 어떤 그리스 문화, 그리스 신화 같은 게 있겠죠. 저희는 압니다. 아폴로가 첫 번째 달 탐사였고 아르테미스는 두 번째 달 탐사였다. 왜냐하면 둘이 쌍둥이거든요. 이난성 쌍둥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은 첫 번째 우주인을 보내는 게 여성이라는 게 이제 보이게 되겠죠. 그 다음에 유색 인종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나사가 상당히 잘하는 게 미국 사회에서 가장 큰 지금 대두하는 문제는 인종 갈등이라든지 어떤 남녀 평등의 문제인데 이런 걸 상당히 평화를 프로모트하는 것을 상당히 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혹시라도 나중에 큰 프로젝트를 하시게 되면 특히 국가 예산으로 프로젝트를 하신다면 국민이 동감할 수 있는 그런 문화적 그런 기초까지 해주신다면 지속 가능한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것이 나사가 왜 전 세계에서 이렇게 트렌드 리더가 되는가를 보여주는 상당히 좋은 예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결국 1998년부터 이제 우주 국제정을 보냈고 22년 동안 엄청난 실력을 형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달로 가서 실력을 키운 다음에 그 다음에 화성으로 인간 탐사를 하는 것이 나사의 향후 20년, 30년, 40년 동안 엄청난 트렌드가 될 것이고 말씀드렸다시피 나사는 세계적인 우주 트렌드의 리더입니다. 이 트렌드에 따라서 많은 국가들 비슷한 향으로 향하게 될 것이고 아마 여기서 여러분이 우리가 이 황막한 달과 화성에서 어떻게 무슨 기술이 필요한가를 여러분이 고려하신다면 지구에서 잘 아시겠지만 우주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이 많은 나라들이 사인을 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2차 세계 이후 미국 주도적인 자본주의 체제가 만들어졌고 2000년대 미국 기업들 중심적인 버추얼 스페이스의 새로운 뉴 월드워가 생겼고 우리는 그 사이에 에브리데이에 살고 있습니다. 자, 작년에 바로 또 나사와 미국 중심적인 국제 우주, 진짜 리얼 스페이스의 세계도 질서를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현재까지 21나라가 참여하지만 현재 90여 개의 나라가 인공위성을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대한민국에서 많이 한다면 그들은 또 포텐셜은 상당히 우주 분야에서의 고객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쪽 분야에서 연구를 많이 해주신다면 또 이런 우주로 가고 싶어하는 문화, 저는 콜롬비아가 지금 뭐 해야 될지 모르겠고 바레인이 뭐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은 총체적으로 여러분의 그 포텐셜 고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누리호의 저는 나사 역시 보는 게 다누리호의 역할. 이 많은 나라들이 달로 가려고 하는데 왜 대한민국의 이번에 다누리의 역할이 중요한가를 나사를 봤을 때는 일단은 사람을 먼저 보내기 위해서 기지를 먼저 붙이기 위해서는 사전 조사를 해야 되겠죠. 다누리의 역할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나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선제적인 서베이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장비가 6개인데 그중 하나가 바로 나사의 장비인 섀도우 캠이라는 겁니다. 남극에 있는 물의 양이 얼마인지를 측정하는 거죠. 나사 과학자 9명이 참여하고 있고 5개의 장비들은 지금 대한민국 기관들이 만들었죠. 그래서 지금 가고 있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미국의 모든 전략은 미국의 나사 전략이 이겁니다. 그 다음에 백악관과 더 이상 우리는 우주 정거장을 운영한다든지 운송을 한다든지 이런 거 하고 싶지 않다. 모든 것은 다 상업화시킨다. 우리는 우리의 고유 영역인 신우주 탐사에만 집중을 하겠다. 자, 그래서 경제권은 우주 경쟁을 키워나가는 거죠. 바로 이 회사들이 택배 회사들입니다. 택배 회사들. 역시 나사는 엄마 호랑이, 이 회사들은 아기 호랑이. 이 회사들이 잘 때까지 국가적인 지원하면서 스스로 돈을 벌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지원한다는 것이 나사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 장비는 천문연구원이 만든 우리 달의 토양 같은 게 이렇게 스태틱하거든요. 찰즈 파티클인데 이게 달라붙거든요. 상당히 위험합니다. 달의 토양 같은 경우에는 거의 면도칼의 날처럼 날카롭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시게 되면 다 신체를 폐 같은 걸 찢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당연히 미국이나 나사 같은 경우에 사람봉에서는 알고 싶겠죠. 그래서 천문연구원이 이 탑재체가 2024년 2년 뒤에 바로 왔던 그 택배 서비스를 통해서 날아가게 됩니다. 여기는 지금 우리가 4번이나 연장이 되고 그다음 또 계속 지금 연기가 되고 있지만 RS-1은 연장이 됐지만 여기에 실은 것 중 하나는 뭐냐면 미생물들을 심었습니다. 왜냐하면 대기권을 매그네틱 필드를 밖에 나가면 방사능에 의한 신체 생명체에 대한 영향이 어떤지 그걸 알고 싶어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었고 여기서 참여하는 우주인들은 이제 이 우주인들은 나사 우주인들은 결국 달 탐사와 화성 탐사를 위해서 선택한 우주인들입니다. 지금 훈련을 시키고 있고 그중 한 명 노리스 브라운 친구는 자니 킴이겠죠. 한국계 미국인이고 네이비스에 들어와서 대학교에서 수학을 공부하고 하버드라는 대학교에서 의사가 돼서 이 친구는 자기가 선택될 줄 알고 계속 플레이를 했고 우주인으로 선택됐습니다. 분명히 여기 있는 친구들은 달을 갈 것이고 화성으로 저희가 이제 보내게 되는데요. 그중 한 명은 의사여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자니 킴이 체력적으로 가장 강력한 친구 중 한 명이고 의사이기 때문에
첫 번째 인류의 첫 번째 화성인은 그중 한 명은 자네 킴이 될 확률이 높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전은 뭐냐면 여기서 보내고 역시 지금 선두적인 국제 우주정거장을 만든 미국과 나사와 그다음에 일본 우주국과 그다음에 캐나다 우주국, 유럽 우주국들이 힘을 합쳐서 우주정거장을 만들게 되는데 달 근처에서 이거는 규모가 더 작기 때문에 나라들이 만들 것이고 일단은 와서 사람과 로봇과 그다음에 뭐 로버라든지 이런 거 싣고 선정하는 곳에 착륙을 하겠죠. 이 착륙 과정 역시 버스팅은 스페이스X가 담당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상업화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오늘 여러분이 모든 토론을 준비한 것이 다 필요하겠죠. 예,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연구하신 것이 정말 실적으로 어디에 사용되냐면 우주에서 하신다면 엄청난 가능성을 보시게 되고 성공한다면 지구에서도 사용이 상당히 유용하겠죠. 그래서 우주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가서 톰에서 탐사도 하고 자원도 이제 탐사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작년 6월에 이 마크 키라식은 누구냐면 지금 여태까지 보이는 모든 달 탐사의 총책임자입니다. 마크 키라식은 지금 스페이스 런칭 시스템하고 오라이언, 그 다음에 루너 게이트웨이, 그 다음에 달 착륙선, 그 다음에 달 기지 모두 총책임자인데 이분과 50여 분의 자담이 있었습니다. 조선일보가 리드한 에이션 뉴스 컨퍼런스. 두 가지가 나왔는데요. 첫 번째는 단오류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강조하셨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상당히 역할하고 두 번째는 제가 여쭤본 게 대한민국 기업체 참여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예컨대 현대나 LG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수소에너지라든지 그런 곳이 많은데 결국 이제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거의 가능성과 그 다음에 현대 같은 경우에는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했는데 로보틱 탐사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니까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나사 이분의 보스 역시 말씀하신 게 왜 나사는 국제적 협력을 이루어는가? 여러분 이제 참여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나사 입장은 우리가 뭐 시켜서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달라. 왜 국제협력? 빌 넬슨 국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로 시너지 효과. 두 번째로는 우리가 못하는 걸 채워줄 수 있으니까. 바로 그것은 나사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혹시라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고 이런 인류의 지금 첫 번째 달로 가는 목적에서 큰 주도지 역할을 하시다면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만드시고 정부를 통해서 협상을 통해서 주체적인 달 탐사 준비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스 미션. 마스 미션은 결국 이제 냉전에 한반도에서 있었고 지구상에서는 베트남 전쟁도 있었고 계속 지속했지만 우주 밖에서는 두 곳에서 힘의 대결이 있었죠. 달, 그 다음에 두 번째 것이 바로 화성이었죠. 얼마나 많은 경쟁이 있었을까요? 자, 이렇게 많은 1960년대 이 엄청난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배우는 거는 이 적생은 구소련이거든요. 구소련이 얼마나 절실한지 느끼시겠고 이 X랑은 다 실패했습니다. 구소련이. 그래서 결국 미국의 기술적으로 패권에 밀렸던 거죠. 그 다음에 러시아가 된 다음에도 계속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90년대 러시아로 이제 리퍼블릭 되면서도 실패했기 때문에 기술적에서 상당히 밀렸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사 역시 99년도에 두 번의 큰 실패를 한 경우가 있었는데 레슨이 뭐냐면 그 당시 99년도에 나사의 전략은 뭐냐면 더 빠르고 더 싸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실패를 했죠. 그 다음에 나사에서는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 해서 모든 것이 위험하면은 예컨대 이번 8월에 사이킥 미션이라는 소행성 미션이 있었는데 그것도 미뤘습니다. 문제 하나 뭐냐면 작은 소프트웨어 문제였습니다. 소프트웨어. 한번 미루게 되면 뭐 1,000억 원 막 그렇게 더 비용이 더 추가되겠죠. 그것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고 그 다음에 2000년부터 한 번도 실패 안 했습니다. 결국 사람을 보내기 위해서는 안정성이 중요하겠죠. 안정성 거의 확보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수많은 걸 한 번도 나사는 실패 안 했다는 것이 중요하고 역시 중국이 뛰어들면서 성공을 했고 그 다음에 하나 배울 거는 이 아랍에미리트인데 이 작은 나라가 산유국이 국가의 자국의 그 석유가 이제 다 떨어진다는 걸 알고 듣고 미래 산업을 준비해서 우주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래 세대를 키워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리더스를 보내서 카이스트에서 교육을 많이 시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이 들어와서 아랍에미리트의 그 우주국의 리더가 됐고 작년에 모든 선진국을 제치고 이 자그마한 나라가 화성 궤도선에 진입을 성공시킵니다. 그래서 여기서 느꼈던 건 뭐냐면은 조심조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과감한 도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볼 바가 많고 역시 중국의 참여로 이제는 우주의 어떤 경쟁 구도가 이어지면서 더 많이 활성화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역시 착륙 같은 경우는 왜 나사의 그 트렌드를 그들이 지향하는 바를 이끄냐 하면 이 사진의 하나를 보여준다. 이거는 이건 나사의 이거는 화성 표면이고요. 이 색깔은 입힌 건데 녹색과 파란색은 저지됩니다.
아까 말했지만 나사의 탐사의 모든 목적은 화성을 가든 토성을 가든 제임스 웹을 보내든 목표는 세 가지입니다. 우주의 비밀을 이해하고 생명이 밖에 있는가를 알고 지구의 환경을 보호하고 지구의 삶을 개선하는 건데, 화성은 지구와 상당히 비슷한 환경인데 생명체가 살 수 없는 환경으로 변했죠. 그래서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1976년도에 70년도, 그 다음에 2004년, 2008년, 2018년, 2012년, 그 다음 2020년에 바로 이 녹색과 파란색, 이거는 색깔이 이쁜 건데 갑니다. 여기 뭐냐면 바로 다 저지된다. 결국 생명의 흔적을 찾았다면 모든 게 흔적이 저지돼 남게 있었죠. 그러니까 저는 과학자로서 이 퍼스먼스 오버 2020 창립 선정 과정에 참여했습니다. 과학자로서. 그리고 보통 저희가 선정하는데 보통 5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술은 지금 퍼스먼스 오버인데요. 작년에 창립 퍼스먼스 오버인데 크기는 2012년 창립한 큐리오시티와 상당히 비슷하지만 능력이 AI 기능이 많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AI 기능이 왜 절실하면 역시 AI는 환경을 이해하고 가장 맥시멈 아웃풋을 주게 한 건데요. 옵티머전 아웃풋을 주는 건데 아직까지도 갈 길이 멀다고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은 여기서 창립해야죠, 작년에요. 그 다음에 일단은 보입니다, 여러분. 저도 여기다 한 표를 던지게 되는데 작전은 뭐냐면 과학자들이 3개 정도 후보지를 냅니다. 그러면 나사는 거기서 과학적 측면은 결정됐고 그 다음에 착륙이 안정한지 엔지니어링 면을 고려해서 하나를 선정하는 것이 헤드쿼터가 하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거의 지금 하루에 22m뿐이 못 갑니다. 왜냐하면 통신 때문입니다. 통신 문제 때문에. 화성과 지구와의 거리는 항상 변하기 때문에 그 올빗이니까요. 그 타원이니까 5분에서 한 20분인데 평균 10분을 생각한다면 한 번 조금 움직인 다음에 지구에 통신을 보내서 확인을 갖고 또 움직이니까 이것이 상당히 1시간에 1m도 못 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AI 기능이 더 추가된다면 이것이 상당히 효과적으로 하겠죠. 제가 한 달 전에 카이스트에서 강의를 했는데 명영 교수님 한 분이 했는데 로바릭을 디자인하는데 사족 로프하고 이런 퍼시먼스 로프처럼 바뀌려고 하는데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가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AI 기능이 엄청나게 추가된다면 미래 탐사에 획기적인 변화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계 자체도 거의 2.3 빌리언 달러, 하나라면 3조 정도 되는데 AI의 그 결여로 이런 상당히 아직 너무 느린 그런 과정이 준비됐다는 걸 보시게 된다면 앞으로 이 우주 탐사를 획기적으로 진화 발전시키는 AI 기능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제가 왜 여기를 한 표를 던져 보이시겠죠? 물이 흐르고 삼각지대인 건 호수의 밑바닥이기 때문에 여기는 당연히 저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여기가 선정돼야 된다고. 그리고 나사가 당연히 헤드쿼터가 착륙의 안정성을 컨펌을 하고 여기로 보내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작전은 뭐냐면은 일단은 여러 곳에 가서 샘플을 모은 다음에 이거를 갖고 올 겁니다. 갖고 올 것이고 2030년대 갖고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결국 AI 기능인데요. 우리는 압니다. 1903년에 이 두 형제가 라이트 형제가 하늘을 조금 날랐는데 120년이 지난 오늘날 이분들이 우리의 인류 역사에 어떤 지대한 영향을 미쳤는지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도 AI 능력이 필요하지만 작년에 저희가 인류가 최초로 동력을 이용해서 다른 행성에서 날았습니다. 상당히 역사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봐볼까요? 왜 화성에서 나는 게 힘든가? 제가 저번 주에 현대 연구진에서 강의할 때 이분들은 빨리 이해하시더라고요. 역시 엔지니어들이라. 여기가 대기권이 1%도 안 됩니다. 1%가 안 되면서 난다는 게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습니다. 거의 대기가 없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런 새로운 걸 함으로써 계속 나사는 그 과학적 진보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대기도 거의 96%가 이산화탄소고요. 그 다음에 대기압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이런 걸 성취하면 상당히 향후 인류 우주 탐사에서 획기적인 그 변화를 줄 거로 예상합니다. 1m 가는 거 대신 날른다면. 그래서 지금은 인지니어티 헬리콥터가 퍼시먼스 로버의 어떤 가이드 역할도 하고 있죠. 그래서 역시 이런 것도 역시 여러분이 지금 연구하시는 분야와 상당히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015년부터 나사는 인간 탐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현재까지 아까 제가 말씀한 퍼시먼스 로버 같은 경우는 착륙지를 선정해서 결정하는데 5년 정도 걸립니다. 저희는 2015년부터 모여서 인간 착륙지 선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40여 개의 프로포즈를 했고 이거는 저도 40개 프로포즈로서 참여를 했고요. 이거는 ROI라는 건 뭐냐면 저희가 하는 방법이 일단은 화성의 적도에서 북위 남이 50도까지만 저희가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단은 재산 그랬고 그 다음에 저희가 제시할 게 과학적 흔적인지 ROI, Regional Interest. 그 다음에 기계 탐사와 달리 인간 탐사는 물이 필요하겠고요. 물이 있는지. 그 다음에 토양이 식물을 키울 수 있는 토양 성분이 있는지. 그 다음에 하나는 과연 건축 자료 같은 게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다. 이 물 자체도 국제우주정거장 가는데 450km 가는데 1000불이라 만 불 정도가 되는 1000만 원 정도 된다면 화성 갈 때는 이 비용이 얼마 될까요? 모든 것은 현지 조달됩니다. In situ resource utilization, IRSU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그 전략이 됩니다. 현지에서 조달되기 때문에 이런 거 역시 탐사나 이런 거 할 때는 과연 뭐가 필요할까요? 인간이 하기는 힘들 겁니다. 로봇, AI 기능이 있는 로봇이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 탐사에서 획기적인 거는 역시 오늘 여러분이 토론하시는 이런 것이 핵심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Astral Missions. 이 모든 질량을 합치면요, 수명이 떴는데 이것이 하면 달의 질량의 한 3% 될 겁니다. 이것은 두 가지 영향이 있습니다. 에스트로는 우리가 잘 아는 소년중앙에서 읽었던 6,800만 년 전 공룡을 다 쓸어버렸다는 것인데 그것이 상당히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다고 보이고 저희가 정규적으로 얻어맞습니다. 맞기 때문에 상당히 도시 하나를 웬만한 건 도시하기를 파괴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위험 요소고 또 하나는 뭐냐면 만약 여러분 이 떠도는 것이 금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보겠습니까? 금덩어리는 플래티넘이라든지 오늘 2020년 어떤 회사가 나타나면 보물섬 지도 파는 회사가 나타났습니다. 이거 하면 몇천조 원의 광원 자원이 있습니다. 룩셈버크 나라가 2018년에 우주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광업을 하는데 바로 그 나라 기업들의 자본을 내기 위해서 한 우주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라든지 룩셈버크,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자국의 기업들의 자원 탐사를 하는데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의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결국 핵심이 뭘까요? 로보틱 탐사가 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것이 결국은 나중에 수많은 지금 상상을 초월하는 자원인데 이 자원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저희가 생산하는 총 GDP가요. 107년이 안 되거든요. 전 세계에. 그거에 700만 년을 하는 양의 자원이 있다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향후 제가 생각하기에는 향후 우주 경제권은 지구 경제권을 압도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00년 될지 200년일지 모르겠지만 인류는 계속하고 있고 지금 현재 우주에 대한 그 우주 경제권은 계속 확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주 경제권이 확장하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연구하시는 것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걸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9월 26일 날 정말 우리가 그 행성을 방어할 수 있는지 부딪혔습니다. 지구 방위가 상당히 나사의 목적이고 유엔 차원에서 상당했고 저희가 이거를 속력을 궤도 이 큰 거가 있고 하나 작은 게 도는데 속력을 더 빠르게 씁니다. 진짜로. 그래서 궤도 변경을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거에 우리 선조들은 소행성에 와서 부딪히면 기도를 해가지고 어쩔 수 없지만 지금은 저희가 방어할 수 있는 상당히 큰 능력이 있다는 건 인류에게는 상당히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연 갖고 올 수 있을까? 2022년 일본은 하야베 섬을 통해서 이 소행성 갖고 왔습니다. 이건 오스트리아에서 갖고 왔습니다. 물론 이제 과학자들은 여기 유기물도 있고 그런 과학적 측면도 있지만 경제적 측면에서는 소행성 탐사가 가능하다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건 300m의 그 지름인 분류라는 건데 나사 역시 2020년 찍고 지금 날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행성에 있는 모든 자원을 갖고 쓰는 능력을 일본의 작사와 나사가 데몬스트레이션을 했고 자 스페이스 이코노미 오늘날 제가 지금 오늘날 여러분이 왜 우주 쪽을 고민하셔야 되냐면 이 1020이라는 숫자를 한마디만 말씀드립니다. 이 1020은 무엇이냐면 올 1월부터 6월까지 발사된 인공위성 숫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도계겠죠. 더 확대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시는 것이 우주 분야를 지구에서도 하시지만 우주 분야에서 상당히 응용해서 깊이 고려를 해보시면 좋겠고 기회가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뉴스페이스 에라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이걸 말하겠죠. 90% 이상이 상업용이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경제권이 계속 커지고 있고 이분들은 제가 사진을 보는 게 뭐냐면 이번 저번 달 10월 5일 날 우주 기업인들이 모였습니다. 칸텍 데이터 서비스의 대표님, 그 다음에 유종은 광학렌즈, 이번에 다누리호에 들어간 그 렌즈로 만드신 회사의 이사님, 신동윤 대표님, 페리즈라는 그 로켓 발사체 대표님, 문창근, 그 다음에 로켓 그 우주 엔진 만드신 분, 그 다음에 조남석 대표님은 누구냐면 항공우주연구원에 가면 달 로버가 있습니다. 그걸 만드는 회사의 대표님입니다. 그 다음에 김수영 대표님도 내년에 브라질 공군기지에서요, 적도가 가까우니까 거기서 브라질 공군의 그 인공위성 태워서 내년에 보냅니다. 발사체고. 그다음 박재표 대표님 부산시에서 100억을 받아서 지금 부산시로 해서 인공위성을 제작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성근 대표님은 우주 쓰레기를 만드는 청소하는 회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겠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결정하신 게 뭐냐면 우리가 국제 질서에 나가가지고 한번 성능을 보여주자. 우리가 팀워크에서 가능성을 보여주자. 그래서 상당히 바른 긍정적으로 보면서 우주 시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이런 분이 이제 기초적인 우주의 체제를 하는데
어떤 소프트웨어나 그런 더 내용은 어디가 될까요? 여러분이 하신 것이 이분들의 탐사, 우주 탐사인데 큰 포함이 된다면 엄청난 시너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과 지금 우주를 현대 대한민국의 우주 탐사를 리드하는 이런 분들과 함께 그 응용을 생각하신다면 향후 우주반에서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선도권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